안녕하세요. ICO를 읽어보자 1편 텔레그램 마지막 편입니다. 지난 그 유튜브 영상에서는 그 톤의 기능까지 살펴봤어요. 오늘은 생태계 부분이랑 팀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에요. 플랫폼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진짜 생태계 부분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썼는지를 봐야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투자자 입장에서 좀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플랫폼 비즈니스일 때는 다들 열심히 보아야 합니다. 처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봇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텔레그램이랑 어떻게 연결을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봇 플랫폼 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이렇게 이미지 봇을 설정을 해놓으면 내가 어떤 명령어를 입력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바로 봇이 자동으로 찾아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기 거 보면은 토렌트 검색 봇이 있는데 여기다 썰전 이렇게 치면은 바로 파일을 검색해줘요. 정말 편리하죠. 그래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저거 진짜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2017년 10월 기준으로 80만 개 이상의 그 봇이 정기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심지어 이걸 사용하는 유저는 5,200만 명. 굉장히 많죠. 여기서 되게 좋은 거는, 신용카드가 이미 연결이 돼 있어요. 신용카드로 플랫폼 내에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암호화폐 사고 거래하는 거를 플랫폼 내에서 가능하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편리하겠죠? 근데 이거는 아주 엄청난 기능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암호화폐를 사고 파는데 굳이 꼭 텔레그램에서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 싶긴 해요. 뭐, 그래도 유저가 워낙 많으니까 일단은 뭐, 끌어들이기는 좋죠. 그리고 그룹과 채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채널이랑 그룹의 컨텐츠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수익화를 위해서 지금 뭐 광고나 프로모션 같은 거를 붙이고 있는데 그거를 효과적으로 붙이기 위한 툴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구독자의 취향이나 그런 거에 맞춰서 광고를 붙여야 광고의 효과가 극대화되잖아요. 근데 그런 툴이 없다라는 게 여기서 문제점을 진단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톤 베이스를 해서 광고 거래할 수 있는 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사실 어떤 광고를 원하는 그 광고주와 그리고 그 채널을 운영하는 그 채널 주인이 그 프라이싱을 둘이 서로 직접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광고를 붙이려고 하는 그런 그룹이나 채널의 그 오너가 그 본인들 구독자, 유저들의 취향을 제일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인 광고를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거래소에 쭉 그 채널들이 올라와 있으면 광고주가 알맞게 선택을 당연히 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런 광고 거래의 톤을 이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뷰랑 클릭당 그 톤코인인 그램이 이제 거래 거래 비용으로 지급이 될 예정이다. 세 번째로는 간단해요. 디지털 컨텐츠랑 그 실제 재화를 그 거래하는 데 톤코인을 사용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소상공인이에요. 아니면 뭐 개인 사업자? 그런 경우에 텔레그램 내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어떤 물품을 팔고 그 물품에 대한 지급을 톤코인으로 받는 거죠. 유저가 많고 그 텔레그램은 특히 채널이 그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실 굉장히 잘 워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글로벌 하잖아요. 글로벌 하기 때문에 뭐
아마존에 올리는 거는 사실 어려운데 텔레그램에서는 내가 쉽게 뭐 방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유저 그 편의성은 좀 있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게이트웨이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 같은 거를 제공을 할 건데 어떤 거에 대한 그 분산 서비스에 대한 그러니까 D앱이라고 하죠. D앱의 시대가 왔을 때 텔레그램이 그런 D앱들을 다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스토어가 되는 거를 꿈을 꾸고 있어요. 텔레그램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 생태계에 대해서 살펴봤고 토큰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에는 뭐 별다른 거 없어요. 52%톤 리저브하고 본인들이 이제 갖고 있고 4%는 이제 엔지니어들 그 다음에 인베스터들한테는 44%예요. 아마 프리세일에서 이미 1조 됐으니까 거의 뭐 반 정도밖에 안 남았을 거예요. 그리고 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팀은 형제예요. 기본적으로 공동 창업자인데 CEO는 파벨 드로프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니콜라이 드로프가 형이고요. 이 사람이 CTO예요.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들은 3명이 지금 있는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파벨 드로프가 원래 텔레그램 창업 전에 VK.com이라는 러시아의 페이스북 같은 곳을 창업을 했었는데 그때 다 같이 있다가 텔레그램으로 다 같이 온 인력들이에요. 그만큼 이제 선별된 인원들이죠. 그렇다고 보실 수 있고 아주 잠깐 파벨 드로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파벨 드로프는 1984년생이에요. 어려 보이죠? 그리고 잘생겼습니다. 파벨 드로프는 러시아 사람이기는 한데 유년기를 거의 이탈리아에서 보냈대요. 그리고 언어학 전공을 했고 형 때문에 코딩에 입문을 했고 그리고 VK.com이라는 이런 페이스북 러시아의 페이스북을 창업을 러시아에서 했어요. 이거는 했는데 이게 이제 반정부 시위하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장터 아니라 그런 모임을 이렇게 하는 데에 많이 이용이 됐던 거죠. 그래서 러시아 정부가 뭐 정보 조회를 요구를 했는데 그걸 수차례 거부를 했었어요. 거부를 했었고, 그리고 경영권을 좀 뺏겼어요. 그 다른 그 투자자들한테. 그래서 지분을 다 정리한 다음에 텔레그램을 창업했습니다. 텔레그램은 미국에서 창업했어요. 그래서 러시아 메신저가 사실 아니에요. 지금은 두바이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텔레그램이 러시아 메신저다라는 거는 사실은 아니고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스토리가 굉장히 좋죠. 본인 브랜드도 괜찮고. 그러니까 너무 말이 좋잖아요. 너무 그 살아온 길이 굉장히 의미 있잖아요. 정부한테 맞서고 그리고 그런 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암호화가 된 그런 메신저를 만들었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유저들이 더 사용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진짜 온라인상의 보안성을 중시하는 형제라면 사실은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탈중앙화된 그 메신저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게 보안이 더 확실하잖아요. 암호화 키를 제공하면은 사실은 뭐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ICO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을 기대했는데 사실은 아니었다. 이미 이뤄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좀 벗어나기는 조금 아깝긴 하겠지만 그래도 약간의 그 온라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그런 시도를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도 굉장히 흥행은 할 것 같습니다.